반갑습니다. 스타마스타 문계순입니다. 네. 아유, 뭐, 애터미 잘 되십니까? 네. 재밌으세요? 네. 진짜예요? 네. 그러시구나. 진짜 재밌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애터미 얘기는 뭐 늘상 똑같지 않아요? 뭐 좋은 제품을 내가 먼저 써보고 좋고 싸다 생각하면 지인께 전달해서 내가 아는 인맥을 소개하다 보면 모르는 인맥이 이제 내려가면서 글로벌 원서버로 가면서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론은 간단하죠? 근데 잘 되시던가요? 좀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일도 많이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쉽기만 하셨나요? 재밌기만 하셨어요? 다 어려워요. 다 힘들고 사는 게 자체가 어렵죠.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혹시 오늘 처음 저를 보신 분 계실까요? 아유 그래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네, 저는 문계순이고요. 스피치를 해야지. 그죠? 저는 부천에서 28년 정도 아이들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했어요. 정말, 저는 무슨 일을 하든 좀 제가 장점은 굉장히 열정이 많아요. 모든 일, 어떤 일을 하든, 끝장을 내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앞도 뒤도 안 보고, 옆에도 안 보고 그래야 되겠네. 그죠? 앞만 보고 엄청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저 30분도 졸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애터미 하면서는 잘 졸아요. 근데 그 정도로 내 젊은 청춘을 다 바쳐서 그래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한 이유는 정말 어려서 별로 부유하게 살지 않아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해. 농촌 저희 시골이 고향이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우리 곧 국장님, 네, 여수센터장님도 와 계시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그 고향에 대한 애착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20살까지 고등학교까지는 거기서 살고 그 이후는 이제 서울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산 세월이 훨씬 많지만 그래도 마음은 항상 고향에 있죠. 그죠? 근데 그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생각한 건 어려서부터 한 가지 이게 가슴에 딱 품고 있는 건 뭐였냐면 나는 진짜 자식들한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기 싫었어요. 우리 집이 6남매인데 동생들이 학교 가면서 엄마 뭐 1,000원만 2,000원만 했을 때 못 주는 부모님을 보고 있자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다 보니까 뭐하러 저리 애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저렇게 돈을 1,000원도 없어서 저렇게 애들을 울리고 학교를 보내나 이렇게 해서 엄마한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울린 적도 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낳고 싶어서 난 줄 아냐 그리고 그리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죠. 옛날에야 낳고 싶어서 난 게 아니라 생긴 대로 낳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느낀 건 내가 비록 여기 지금은 어리고 가난하지만 반드시 내 자식들한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학원을 하게 됐고 학원을 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뒤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좀 저는 잘 꾸며진 여자들이라면 잘 꾸며진 집에 가면 좀 막 이렇게 분위기가 잘 좋네, 커튼이 예쁘네, 바닥 재질이 뭐네, 이거 막 보잖아요. 여자들 식탁이 뭐네, 그릇이 뭐네. 저는 일절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
그냥 밥그릇이면 되고 제가 그냥 먹고 살 그거면 되지. 단지 하나 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걸로 이 도구를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든 나의 미래를 정말 자식들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도구, 그 일, 거기에 아주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학원들이 이제 이게 잘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남은 저거보다 더 멋있게 일단 인테리어도 하고 선생님들도 뭐 연고대 출신들 갖다 놓고 진짜 뒤지지 않기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때도 저만의 꿈과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8년이라는 이 시간을 학원에 집중하다 보니 제가 생각하던 가난을 면하기는 했어요. 뭐 집이든 뭐 건물이든 내가 글쎄요, 뭐 큰 부자는 아니지만 내 자식 때가 뭐 사고만 안 친다면 자식 때들까지는 그래도 먹고 살 정도, 그 정도 부자는 아니라도 남의 집에 돈 꾸러 갈 정도는 아닌 정도, 그 정도는 됐다 싶었어요. 그런데 학원이 이게 대물림 해주려고 우리 큰애를 미국 유학도 보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바뀌는 건 어떻게 해요?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말 제가 설 자리를 잃어가더라고요. 막 400명 이상 500명 이상 육박하던 학생 수가 한 달에 막 3, 40명씩 빠지는 거예요. 정말 잘 벌 때는 3, 4천만 원 우습게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한 수입이 아니고 계속 빠지는데 이제 제가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열정이 식어버리지. 그야말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열정이 있어야 되죠. 열정. 그런데 열정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보람이 없어. 이렇게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래서 제가 탁구장으로 바꿨어요. 외국어 학원을. 다른 학원은 세를 주고 지금도 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자리가 애터미를 만나서 진짜 우연하게 만났어요. 여러분들도 애터미 뭐 해볼게 하고 온 사람 있으세요? 다 없어요. 다 하나같이 거절하고 아우 됐어, 아이고 다단계 이러고 여러분들이 다 외면했던 분들일 거예요. 대부분이 90% 이상이.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일산 마두탑 센터잖아요. 여기에 7년 전에 초대가 돼서 처음으로 일요일날 3시에 강의를 들으러 온 거예요. 근데 저는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내 지인을 하지 말으라고. 요런 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리러 갔어요. 말리러 왔는데 결론은 제가 해야 될 이유를 찾아버린 거죠. 그때부터 정말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학원 했을 때 가슴 뛰게 정말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하고 하루 종일 운전하고 하루 종일 애들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해도 피곤한지를 몰랐어. 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 벌어봐요. 안 피곤해요. 그죠? 돈이 안 되면 피곤해. 일 안 되네 하고. 돈이 되면 정말 이 힘이 막 나.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돈의 힘이야.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애터미를 통해서 이거 내가 마지막 인생의 전환기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게 진짜라면 어떡하지? 진짜라면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이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고 그대로 내 삶을 산다면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저걸 진짜라면 내가 알아보고 아니 저런 사람들도 성공하는데 나도 눈, 코, 입 달리고 그래도 누구보다 열정도 많은데 내가 성공 못할 이유가 있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고 스폰서님들이 안내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시스템에만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제 잘난 맛에 학원 원장이니까 뭐 제 맘대로잖아요. 제가 월급 주는 대로 제가 머리에서 기획하는 대로 뭐 방학 특강이니 뭐 중간고사니 기말고사니 이런 걸 쫙 내 플랜대로 짜서 어떤 학원에 비교했을 때도 우리 학생들이 가장 우수 학생들이 배출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한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그 속에 자만심이 겁나 많이 들어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월급 주고 제가 시키는 대로 선생님들은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경청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했어요. 조언을. 인터넷이 앞으로는 좌우하게 되니까 인강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제가 컴맹이잖아요. 저는 제가 보는 대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 생각을 바꾸려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좀 배려도 하고 선생님들 말도 기울이고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해왔던 내 스타일대로 했던 그 결과가 괜찮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바꾸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인터넷이 빨라지니까 애들이 3, 40명씩 막 한 달에 빠지니까 이게 이런 세상이구나. 앞으로 돈의 흐름은 인터넷에 있구나. 그런데 내가 인터넷을 진짜 컴맹이네. 나의 시대는 갔네. 나는 이제 즐기면서 그냥 적게 먹고 적게 막말로 배출하고 내 열과를 즐기면서 살아야지 뭐. 이게 늙어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애터미를 만났으니 어때요? 이게 아니네. 내가 평생 일하는 것도 아니고 3년에서 5년 정도만 초집중한다면 어쩌면 나의 미래가 완벽하게 180도로 재밌게 글로벌로 날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 네트워크 지수가 없다 보니까 좌충우돌, 막 스폰서, 파트너 이 부딪힘이 엄청 심하게 오는 거예요. 왜? 저는 속도가 빠른데 굉장히 주도적이고 막 집중으로 막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파트너들은 어때요? 똑같던가요? 천불나죠? 그런데 제가 제 속도에 맞춰서 왜 그렇게 하냐고 지적질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지적질 받고 싶은 사람 있나요? 근데 제가 지금처럼 지금 많이 변한 게 이 정도예요. 제가요 국장을 가고 오토 판매사를 막 진짜 수동 판매하죠. 내가 찍어서. 근데 여러분 오토 판매사가 우리 성공자의 최종 목표다. 우리 개인이 이룩해야 될 최종 목적지다. 막 이러시죠? 그런데 어떻게 최종 목적지가 쉽던가요? 왜 너는 안 해? 왜 스폰서님 안 도와줘? 이런 불만 없어요? 있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걸 여러분 반드시 부딪혀서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앞이 보이고 다 즐겁고 감사함이 와요. 왜냐하면 내가 강의를 못해. 그냥 누군가를 시키고 싶고 스폰서 등 뒤에서 숨어서 가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 그 나는 또 누구랑 현장 가서 안녕하세요, 애터미 아세요? 이렇게 백만갑을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 혹시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아줌마가 또 나를 그냥 내치지는 않을까? 내치면 어떻습니까? 할까 말까 망설이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토 판매사 가는 과정을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오토 판매사 방향대로 해야지 돈도 되고 직급도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국장 가서 한쪽에 8명, 팀장 2명, 판매사 6명이 다 집으로 갔어요. 왜? 제가 제 속도에 안 맞춘다고 얼마나 난리 지적질을 했는가. 저는 못하겠어요. 그냥 소비자만 할게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근데 제가 자존심에 지금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자존심에 그렇게 하려면 그따위 하려면 집에 가. 괜찮아. 나는 속으로 막 화가 나서 막 울면서 아까 소리치고 울었다 그랬죠? 예,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척. 그 자존심이 하나도 안 내려가는 거죠. 지가 잘난 건 학원 할 때나 잘났지. 이 애터미를 하려면 겸손해지고 남을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저분하고 어떻게 인간관계식으로 할까? 솔직히 친한 인간관계식은 아니더라도 비즈니스 관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러 오셨잖아요. 돈 벌러 오셨잖아. 그렇죠?
그러면 돈을 벌려면 내가 대가 지불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내 파트너가 나보다 더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죠? 근데 내가 달라지지 않은 한 안 와요. 근데 내가 달라지고 그 스폰서들이 안내하는 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대로 하시면 와요. 큰 인물이 와도 탁 잡아서 절대 안 놓치고 내가 그분을 같이 호흡을 맞추고 그분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시킬 수 있는 일이 애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토 판매사를 할 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사업자들만 있으시니까 사업자들 위주로 얘기를 할게요. 오토 판매사는 내가 연금으로 200만 원을 버는 일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오토 판매사 핀을 달 때는 그거 절반 200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판매사 한 번씩 유지해서 12회 12번을 찍거나 아니면 뭐 국장을 유지하든 팀장을 유지하든 그 유지 직급이 12회면 일단 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손 띄면 어때요? 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오토 판매사 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핀을 달고 난 뒤에는 24번이 돌아가게 여러분 조직의 1차, 2차가 다 판매사 유지가 되고 내 파트너가 세미부터 하고 세미를 넘으면 그 밑에 세미를 하면 자동스럽게 그 중간은 다 오토 판매사로 가는 길이에요. 함께 가야지 쉽지 혼자 단독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성공할 수 없는 게 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는 나의 직급이지 내 파트너 직급인가요? 아니요. 그런데 파트너들을 원망하고 그러기 전에 내 사업을 내가 주인이 돼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냐? 내가 만약에 250만 포인트씩 보름에 일어나야 되면 내 하부에 파트너가 몇 명이냐? 만약에 나랑 코드를 맞추고 하는 사람이 한쪽에 뭐 3명, 4명이다 싶으면 그분들하고 함께 협력을 해서 미팅을 하는 거예요. 합쳐서 본인이 모두가 이롭게. 그러면 올려주면 우측을 같이 한다든지 하는 협력자가 나와야 서로가 다 이익이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나 혼자 연락에 해봐. 돼요? 힘들어요. 되긴 되죠.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파트너가 120만 포인트를 우측으로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일주일에 나는 30만 포인트 정도밖에 못하겠어요. 하죠? 근데 너는 위에서 올려준 거 먹어야지 왜 한 번밖에 못해? 그러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어쨌든 네 알겠어요. 근데 내가 더 하고 싶으면 어떻게? 그분하고 같이 그 우측에 가서 그분 하부를 파줘야지. 그럼 못 파지. 그럼 어떻게 파야 돼? 그분 거주지. 예를 들어서 전부 거의가 부업자 아니에요? 바로? 부업자들이면 그 부업자가 뭔가를 하고 계셔. 그러면 그 하고 계신 그 옆에 가서 100만 값을 하셔야 돼. 생판둥이 모르는 데 가서 100만 값 해야 뭐하냐고. 내 파트너의 그 근거지. 만약에 상가에서 미용실을 해. 그러면 그 상가의 미용실 옆에부터 뒤지는 거예요. 2층, 1층만 가시더라고요. 2층도 가고 3층도 가세요. 되게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나와도 어때요? 그분의 내 파트너의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수당이 아니라 2번, 3번 먹으려고 뛸 거라고. 그 하부에 또 파트너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느는 거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한 차수에 한 200만 포인트까지는 했는데 50만이 부족해. 그럼 파트너한테 뭐라고 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지, 내가. 중간에 소비자를 가서 더 하던 파트너의 파트너를 또 가서 100만 값을 하던 해야지. 그리고 제품으로 다가가셔야 돼. 내가 사업을 하는데 제품도 안 써보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써보고 감동을 전하셔야 돼요. 진짜 써본 사람의 감동은요, 그냥 얘기로 하는 거랑 틀립니다.
내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온도가 틀려요. 온도. 말 전하는 온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오토 판매사 가는 방향에 팀장도 가게 되고 국장도 가게 돼요. 오토 판매사 저희 팀들은 거의 지금은 제가 네트워크 지수도 좀 올라가고 해서 지금 우리 파트너들은 제가 당신들은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제일 강조한 건 제 눈앞에 시스템에 와 있지 않는 사람은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를 얘기해요. 왜? 어차피 그 사람은 성공 못해요. 이게 시스템 소득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밖에 가서 일일이 사람을 만나야 얼마나 만나겠어요. 이 시스템 속에 내 파트너를 같이 내가 머무르고 혼자 있을 때부터 머무르고 내 파트너를 초대해서 함께 머물러야 그게 복제가 돼서 복제하면서 조직이 커지는 거거든요. 제가 제일 잘한 게 저는 그걸 봐주지 않아요. 진짜 시스템 밖에 어쩌고 핑계대는 거 뭐라고는 안 해요. 그렇지만 전체 대놓고 얘기합니다. 항상 스폰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사업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야 스폰서는 저 친구가 되게 성향 중요치 않아요. 그 성실함, 그 끈기, 그 딱 그 모소대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분이 결국 성공하거든요, 같이. 그런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 일은 곱하기로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시스템도 오다가 말다가 하면 맨날 제로야. 0, 한 번 빠지면 0 곱해봐요. 다 0이지. 그래서 저는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월수금 저의 칼같이 센터 나와야 되고요. 제가 목요일날 원래 소속 클래스만 버스를 대절해서 갔는데 어제 버스 타고 오면서 매주 가겠습니다로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버스를 그 자리에서 그 목요일마다 딱 예약을 아예 했어요. 왜냐면 실시를 해야지. 이거다 싶으면 실시해야지. 근데 이제 어제 우리 스폰서 안상현 총장님도 거기서 뵈니까 매주 버스로 와야 돼. 이게 사는 길이야. 알겠습니다. 제가 당장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네, 제가 당장 매주 이제, 네, 우리 센터에는 아예 문 닫겠다. 목요일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성공하고 싶거든. 대가집을 하세요. 그리고 센터 나오시고, 목요일은 다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만 하셔도 버스 한 대는 충분히 넘으시겠네. 그죠?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저는 어저께 이제 스피치를 시켜보니까 우리 국장님들이 내년 뭐 무슨 달까지는 제가 제 산하로 버스를 한 대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버스를 제가 딱 하고 인원 얼마씩 내고 모자라는 건 제가 다 채우겠다 이렇게 하고 과감하게 띄우고 있습니다. 리더가 조금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런 건 파트너들 성공시켜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봐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봐주는 게 그게 해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안 봐주시고 정말 자장격지 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리더가 돼야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와서 했는데 훑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가 아니니까 잠깐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파트너를 세미 판매사 일단 만드는 거에 주 목적을 두세요.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판매사는 기본이죠. 내 판매사가 될 수 있게 오토 판매사는 일단은 내가 개인이 이루어야 될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판매사가 자동으로 돌아가겠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부에 세미 판매사를 만들고 그 밑에 세미가 안 되면 세세미부터 2명, 3명 만들어내면 판매사 돌아갑니다. 그래서 팀으로 해야 돼. 팀으로. 혼자 일하지 말고 팀에게 의지하고 팀과 의논하고 팀으로 하셔야 여러분이 성공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오토 판매사 이 국장 이상들은요. 오토 판매사 만들기 선수가 되셔야 해요. 선수. 저는 팀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내 하부에 스스로
판매사를 완벽하게 어떻게 혼자서 보낼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의심 가기도 해요. 맨날 스폰서한테 의지하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세요. 내 팀을 내가 이끌고 스스로 판매사 보내고 100만갑 하시고 하는 분은 셀프 리더 반드시 성공하실 분이거든요. 스폰서는 그런 분들을 더 스폰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스폰서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나 되고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시스템에 와 있으면 좀 안 나가더라도 저렇게 저분이 열심히 나오는데 저분 밑에 누가 없을까? 계보도 뒤져보고 도저히 사람이 없다 싶으면 나의 명단도 다시 쓰셔가지고 나의 명단을 가입시켜서라도 그분을 성공시키는데 스폰서들이 신경을 쓴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에 상위 리더들이 되게 소실적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럴 때 저의 인맥을 뒤져서 그들의 소실적에서 좀 더 같이 뛸 수 있게 제가 뒷받침이 더 돼주고 있고요. 또 강력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재수생들. 그런 분도 과연 이분이 어떤 쪽 리더 밑에 가야 제대로 함께 성공을 할 건가 생각해보고 스폰서들하고 상의하고 그쪽에다가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신데 여러분이 시스템에 왔다리 갔다리 해보셔요. 스폰서는 자기 사업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다른 열심히 뛰는 사람한테 눈길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폰서님 저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를 하셔야 돼. 우는 애한테 젖주거든요. 스폰서한테 예스 하셔야 돼요. 이 일은 스폰서 없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아무도 없어도 지금도 저 바닥에 진짜 100만갑을 했어더라도 저는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스폰서 없이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지표를 어디다가 두고 갈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미 저희 라인에는 기라슨 같은 스폰서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다음 주 우리 목요일은 우리 김정남 본부장님 또 강사시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프로모션 일주일 내내 엄청 해요. 그래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차 태워서 현장에 가서 이제 앉혀놓으면 그분이 한 라인을 끝낼지 누가 합니까? 그쵸? 누가 몰라요. 누구 밑에서 누가 나올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매달 2번씩 1차, 2차 있죠? 그 차수를 몇 차수 목표를 반드시 설정하셔야 돼. 내가 힘들면 빙고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괜찮아요. 그런데 다음 차수는 이번 차수보다 반드시 10,000포인트라도 더 하게 물러서지 않게 제 팀들하고 굉장히 미팅을 많이 합니다. 뭐 국장님 좌우, 팀장님 좌우를 굉장히 셀 미팅을 많이 해서 목표 잡고 반드시 검사를 해요. 제가 몇 차수 끝나면 자 단기 누적 다 눌러가지고 다 자기 목표 설정한 거 해냈나 봅니다. 그리고 못한 부분은 왜 못했나 깊이 다시 미팅하고 그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자기가 일을 안 했다고 그래요. 너무 안 했다고. 그러면 일을 안 하면 결과가 없죠. 여러분의 일 양을 늘리시라고. 이 주간계획표 있잖아요. 매일 활동. 그 계획이 하얗게 종이로 넘어가면 안 되죠. 내가 도저히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전화로라도 나의 의무를 다 채워야지. 예를 들어서요. 이제 시작하는 우리 사업자님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30만 포인트를 기준으로 한다 치면 내가 좌우로 하루에 5만 포인트 이상을 잡으셔야 한 번씩 되지 않아요? 근데 나 혼자 잡으면 그것도 힘들단 말이죠. 그럼 내 파트너들을 함께 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네가 25,000포인트, 내가 25,000 함께 해보자. 그럼 파트너들을 5명을 만나서 10,000포인트 이상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되는데 여러분이 게을러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돼요. 거기까지는 진짜 앞만 보고 뛰셔야 돼. 미쳤다 그래야 돼. 한 가지에 몰입해야 돼. 여러분 이 일은 오프라인으로 해야지 온라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직접 가서 만나시고
내가 현장으로 가서 함께 뛰어야 파트너들도 용기를 내서 흉내를 내고 해보고 하거든요. 근데 혼자 가려면 두렵잖아요. 함께 대동해서 내가 몇 번 해주고 한번 해보라 그러고 뒤에서 지켜보고 또 갔다 와서 그분을 어떻게 케어할 건지 다음 한번 얘기해주고 갔다 왔어? 어떻게 했어? 반응은 어때? 이걸 물어가면서 계속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정하고 반드시 물러서지 않는다면 1년 안에 오토 판매사 안 가면 이건 정말 비정상이에요. 저희 팀들은 1년 안에 지금 다 해내고 있어요. 팀장 시절에 오토핀 다 달고 국장을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제가 막 너무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선지랄, 후수수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제가 실력을 갖추게 하고 있어요. 할 일을 해라. 초기 3개월 과정 일단 명단 쓰고 일일이 상담하고 누군지 가서 만나거나 초대하거나 이러면서 그 둘씩 묶어서 계속 밖으로 나가서 센터로 초대하고 또 본사로 초대하고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이 사업의 이 가치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백날 얘기해야 별로 먹히지 않을 거예요. 그냥 시스템에 앉혀놓으세요. 그러면 강사님이 얘기하던 우리 본사 이 회장님이 얘기하던 다 대신 해주지 않아요? 근데 뭘 입 아프게 계속 얘기해. 비전도 안 되는데 돈도 못 벌면서 그 자리에 앉혀놓기만 하시라고. 그러면 거기서 꿈이 있고 정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간절한 분이 성공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집중하고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그분과 함께 뛰어주시고 함께 성공하면 돼요. 왜 안 됩니까? 되는 사람은 뭔데요? 그죠? 돼요. 되니까 반드시 해보시고 물러서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생장점 라인 파괴하면서 팀원들과 소통하는 거 이건 기본이지. 생장점을 아무렇게나 막 한다고 답이 아니야. 그 리더가 정신이 딱 차려서 나 이거 목숨 걸고 할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생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들 좌우를 그분들 명단에서 아니면 파트너 명단에서 계속 소개하고 내려가시고 막힌다 싶으면 나의 명단을 다시 보세요. 그리고 그 간절한 파트너 소실적에 달 수도 있죠. 그 사람 키워야 되면. 그죠? 그렇게 해서 가시다 보면 여러분은 자동으로 성공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려다 보면 굉장히 그 내면적으로도 꽉 차야 되는 이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한갑 진갑도 지났어요. 저 나이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62년생인데 저도 나도 맨날 젊을 것 같은데 너무 나이가 쓱 가는 거예요. 그런데 든 게 없어. 나이에 비해서. 너무 얄팍한 지식으로 막 하는 게 진짜 부끄러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도 저도 수시로 좀 보고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나를 바꾸는 나를 나와 맞서는 일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인드셋이 내가 나를 해야지 누군가 강의를 듣고 누군가 책을 통해서 내가 간접 경험을 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자기 생각 바꾸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힘을 빌리려면 어떻게? 일단 먼저 성공자의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한번 따라 해보고 내 마음을 비우는 일부터 하니까 사업이 그냥 절로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제 리크루팅에 쫙쫙 딸려드는 느낌?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눈빛이 달라야 돼요. 사람을 리크루팅 할 때도 자신감 있게 전하셔야 돼요. 애터미는 자신감 있게 하셔도 돼요. 왜? 내가 사기치고 하는 일이 아니고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좋고 싸게 쓰라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사람이 쓰기만 해도 이익인데 왜 제가 가입해 주세요, 써주세요 이럽니까? 가입 안 하면 당신이 손해라는 걸 알려주면 가입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세부터 제가 물처럼 하셔요. 그냥 바위 나타났다고 그냥 그걸 어떻게 밀어 제껴요. 힘들게 돌아가셔. 그냥
그러면 되고, 성향별 다름을 인정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잘하는 걸 하게 하고, 못하는 건 내가 보완하면 됩니다. 이 일이.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정말, 멋진 팀워크가 되면서 사업이 진행이 돼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를 내려놔. 일단 나를 자존심을 확 내려놓으세요. 남자들 특히 자존심이 안 내려가서 사업이 안 나와. 안 돼. 왜? 내가 왕년에 어떻게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왕년 어디다 쓰게? 사장님 어디다 쓰게? 필요 없어. 내가 학원 28년 원장 어디다 쓰게요? 저는 그거 처음에 딱 내가 전달하는 사람이 이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얘기하지. 학원 원장 28년 했는 게 뭐야? 내가 뭘 내세울 게 뭐 있어요? 남들이 생각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 자존심이 쉽게 안 내려가죠. 제가 딱 내려갔어요. 진짜 지금은 거의 누구든 맞출 수 있습니다. 누구든 막 부르륵 하는 파트너 있어도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확 녹아요. 그러면 그거 가서 또 띄워주고 하면 언제 그랬느냐 뜻이 저분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게 네트워크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본인이 전체 강의 속에서 달라져 가고 본인이 성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어떤 사업자가 와도 다 말 듣고, 옛날에는 말 듣지 않았어요. 탁 쳐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말 하면 사장님 딱 잘라버렸는데 지금은 인내력을 가지고 그래도 들어요. 네, 그러셨군요. 아이고 훌륭한 일을 하셨군요. 어느 정도 다 들어요. 이 한계점 도달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틈 봐서 탁 살짝 들어가. 기분 안 나쁘게. 옛날에는 말하는 도중에 잘랐다니까요. 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더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조금 더 참을 걸. 근데 요즘에는 그게 많이 제가 봐도 제가 달라진 점이에요. 그 1대1 개인적으로 파트너들과 친교하면서 마음을 얻으셔야 돼. 왜냐하면 내가 전체적으로 미팅했을 때 또 소외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사람은 리더가 알아요. 근데 아는데 묵인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차나 한잔 합시다 불러서 제가 사장님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부분은 더 함께 띄워주고 도와드릴게요. 마음 푸시고요. 팀워크로 하는 일이니까 합쳐서 해봅시다.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다 팀워크가 돼요. 우리 부천센터는요. 제가 뒤에서 다 좋은 얘기만 들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당연히 욕도 먹고 오해도 사라고 합니다. 제가 욕도 먹고 오해도 사요. 왜? 제가 오래 했으니까 제일 욕도 많이 먹었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왜? 제가 내가 그 사람하고 욕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가서 싸우면은 그 사람 집에 가죠. 근데 가는 게 나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네트워크 지수가 올라와서 안착이 되는 게 나아요? 안착이 되는 게 낫잖아요. 좀 참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본인이 시절이 가면 그때 너무 죄송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팀장님한테 사장님 하부에 계신 분들 다 소비자라고 생각하셔야지 아무도 사업자 없습니다. 그랬더니 막 기분 나쁘다고 막 어떤 국장님들한테 다 얘기해서 본부장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근데 한 2달 괜찮아요? 그랬어요. 괜찮아요? 국장님이 조금 본부장님 그런 얘기 안 하신 게 어떠해요? 그래서 아니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몇 달 후에 그분이 찾아와서 본부장님 말씀이 맞아요. 죄송해요. 그게 제가 인정하기 싫어서 그랬어요. 이렇게 해요. 사실 이 스폰서는 보는 대로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줄 때도 있어야 되거든요. 좋은 게 오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기해 줄 때는 따끔하게 그분이 그렇게 해서 성장할 수 있다면 욕도 먹고 얘기해야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분 나쁘지 않게 들으셨으면 해서 한 말씀 드려요. 그리고 수입을 오픈할 수 있게 일하셔야 돼요. 스폰서 억대 연봉가 주는 것보다 내가 내
수당을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이렇게 내가 부업으로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더 비전이 돼요. 대신 본이 되게 하셔야지. 본이.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내 지인들이 저렇게 미쳐갖고 하는데 어떻게 성공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합으로 몰리게 돼 있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여러분이 모범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를 반드시 내야 돼요. 제가 본사에 우리 컨설팅을 좀 해주라고 국장님들을 다 대동하고 간 적이 있거든요. 10월 달에. 그런데 회사에서 보는 건 뭘까요? 얼마나 직급을 유지하고 얼마나 직급자가 많이 배출되고 수당이 얼마나 받았느냐로 판단하지 인간성이 좋냐 나쁘냐 이거 따지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다른 그분이 몰라요. 다른 일로 하려고 그랬나? 다른 분들에 비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그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희망이 있게 기분 좋게 더 이 열정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더 진짜 탄탄하게 스폰서들이 앞장서서 파트너 돈 되게 함께 뛰어야 되겠다. 이걸 다짐을 하고 온 계기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 첫 번째 계기가 일단 본사에서 실행하는 온갖 시스템에 현장으로 가야 되겠다. 예, 현장에 답이 있다. 목요 원데이도 여러분 다 현장으로 오세요. 그 온도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광주팀이 또 생겼는데 이번 주, 다음 주 목요일이죠. 우리 김정남 본부장님 강의할 때는 다 와라. 어저녁에 와가지고 바로 줌으로 또 9시에 연결을 해서 그분들 초대했습니다. 강력하게 휴가 내고 오라고.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게 해야 돼요. 왜? 이 돈을 벌고 싶으면 대가 지불을 해야지 자기 할 걸 다 하고 어떻게 성공하기를 바래요. 그죠? 그렇게 리더가 좀 강하게 얘기할 때는 해줘야 된다는 거. 그 판매사 보내는 거 달인되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고 항상 파트너들이 두렵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격려하면 돼요. 그리고 멘토를 정하고 늘 마인드 떨어지지 않게 스폰서들과 상담해야 돼요. 저도 상담해요. 맨날. 아셨어요? 저도 스폰서들한테 상담하고 전화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괜찮습니까? 하고 다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요거였어요. 애터미 핵심 성공 원리. 왜 내가 이 사업을 하는지 왜 해야 될 건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꿈이에요, 꿈. 내가 꿈과 목표가 정확하다면 어떤 두려움도 무섭지 않아요. 헤쳐나갈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너무 막 돈이 없어갖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애터미가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집단이 성공하는 일이라서 정말 이게 재밌겠다. 정말 글로벌로 내가 여행 다니면서도 막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함께 성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신나고 상한가에서 내 파트너와 스폰서가 모두 만나는 것 때문에 더 재밌고. 왜? 내가 7년 전에 시작했지만 저보다 7년 먼저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머물고 계실 거잖아요. 한 개도 부러운 게 없어. 왜? 저의 속도로 차박차박 걸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 사람이 나는 늦게 시작했네. 저 사람보다 나는 늦었어 하는데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애터미. 여러분 지금이 기회야. 왠지 아세요? 밖에 가서 애터미 아세요? 그러면 다 좋고 싸다는 걸 알아요. 1세대들이 진짜 고생해서 애터미 그거 일을 다 알려놨기 때문에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진짜 모르는 일을 전달하려면 정말 힘드실 거야. 애터미는 이미 알고 있는 거 막말로 예전에 가입했다가 못 알아듣고 탈퇴되신 분들만 열심히 전달해 줘도 여러분 성공하는데 진짜 빠르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인생 시나리오를 쓰세요.
저는 애터미에서 균형 잡힌 삶이라는 걸 듣고 깜짝 놀라서 여러분도 균형 잡힌 삶을 그동안에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을 거야. 근데 저도 저희 친정집에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형제에 비해서 6남매면 제가 반을 내고 5남매가 5분의 1씩 내는 거야, 우리 집은. 그런데 나는 그걸로 이 정도면 됐지 이랬는데 균형 잡힌 삶은 진짜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정신이 건강하고 정말 내가 경제적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이 시간적 자유, 정말 내가 하고 날 때는 돈은 벌었으되 여행 한 번을 제대로 못 갔어요. 시간이 없어. 근데 여러분 시간이 많으면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시간이 없죠. 그죠? 돈이 많이 벌면 시간이 없다니까. 그런데 애터미는 어때요? 시간적 자유, 경제의 자유가 다 끝나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계속 일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진짜 3년에서 5년 몰입해서 한번 해보세요. 7년 만 7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래됐다고 돈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초기 3개월로 빨리 돌아가셔요. 그럼 어떡할까요?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속도가 2배, 3배 빠를까요? 늦을까요? 빠르죠.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의 그 옛날 몇 년 전에 거 싹 내려놔. 그리고 초기 3개월 다시 마인드셋을 딱 그걸로 다시 초기로 해서 그 초기부터 들어가셔야 돼. 제품, 내가 돈이 안 되면 제품으로 다가가세요. 일단. 그 다음에 그분이 제품으로 다가가서 제대로 감동을 받으면 와서 이 사업을 알아볼 수 있게 안내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시면 좋고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한 명 한 명 늘려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쓰고요. 내가 미래에 정말 나의 노후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1000억대 건물을 짓는 건데 어떻게 내가 대가지불도 안 하고 하냐고요. 이거는 애터미는 선불이잖아요. 선불 맞아요. 선불하고 저는 판매사를 15일 만에 간 사람이에요. 3명 딱 가입해놓고. 근데 어때요? 제가 물건을 써보기 위해서 정말 샀고 전달하고 이 사업으로 보고 제가 이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저는 먼저 갔어요. 그걸 계기로 해서 계속 물건이 계속 전달될 수 있게 돌리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0개월 정도 되니까 완전 24번 찍히는 오토 판매사가 진행이 됐고요. 3년에 리더스 클럽 가면서 본부장까지 갔고 제가 목표대로라면 5년에 노얄까지 가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쫙 막아가지고 제가 좀 주춤하고 있지만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코로나를 겪지 않았더라면 저의 이 마음 내면이 채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로얄을 갔어도 존경은 새로 간에 손가락질 받는 로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로얄을 가면 그래도 괜찮다는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파트너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제 자랑인가요? 근데 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룰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 여러분 이 연금성고 자산 소득을 얻고 싶잖아요. 이거 친구 자유 요거 3개 하고 싶죠.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어떻게 이룰 거니까 요게 중요하죠. 실천. 무슨 일이든 실천이 제일 중요해요. 할까 말까 할 때는 뭐라? 해라. 진짜 하셔야 돼. 이게 습관은요, 나의 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성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 뭐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본사 시스템에 일단 참석하시고요. 원데이 석세스 부업자 세미나 센터 시스템에 여러분이 빠짐없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게 성공의 제일 빠른 길이에요. 내가 밖에 가서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내 파트너 여기 초대해서 앉아서 듣게 하는 게 제일 빠르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거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맨날 듣잖아. 세븐코어. 일단 첫 번째가 제품 애용이에요. 내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제품도 써보지도 않고 무조건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써보고 전달하세요. 저는 안 써본 건 입이 안 떨어져서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말 나오시나요? 안 나오죠? 써보세요.
정말 써보고 그 제품 감동을 전하면 될 것 같고요. 미팅 참석하고 제품 애용은 나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오라 해서 오고 가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미팅 참석하고 제품 애용을 해야죠. 그리고 소비자 만들게 하고 SDP, 내가 사업 설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거창한 게 아니고 5분 마케팅, 10분 마케팅, 회사 소개, 스폰서 소개, 센터 자랑, 이런 모든 게 STP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후원을 같이 해야죠. 팀들하고. 이거는 같이 팀하고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이 복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언제 매일 바닥에 가서 이거 필요해, 이거 좋아, 사, 이걸 계속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임페리얼 가면은 내 하부에 얼마나 몇 명이나 동시에 승급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1300. 그건 아시면서 어떻게 국장은 아직 안 가고 있어. 가세요. 못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지. 누가 보내? 내가 가는 거죠. 네, 갈 수 있어요. 네. 그러지. 누가 보내준 거 아니라 내가 가는 거, 내가. 여러분 주도적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가셔. 괜찮아. 가보시고 나면 또 달라. 그런데 오토 판매사 방향대로 하면서 가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대신 나를 복제시킨다 생각하셔야 돼요. 복제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모든 게 상담을 하고 복제가 돼야 되는데, 복제가 여러분 스스로 나 같은 사람만 내 하부 파트너로 오면 성공할 수 있겠다 싶으면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고,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오면 좋겠다 하면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잘 알죠? 양심에 딱 이렇게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저 같은 사람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 옛날에 저 말고 지금의 저처럼 일하는 사람이 오면, 금방 임페리얼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복제하시면 되고요. 그래, 내가 리더가 되려면 책을 좀 많이 봐야 되겠더라고. 책도 보고, 이 영상도 듣고, 신뢰 쌓기를 되게 잘 하시고요. 상대방 마음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을 서로 상하지 않게 하셔요. 그리고 스폰서, 존경은 못해도 존중해 주세요. 그래야 내 사업을 내가 활용해서 호일러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스폰서 위로 쫙 많으시죠? 근데 각자가 또 이 사람 소개해야 될 타이밍이 있고 저분 소개해야 될 타이밍도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나쁘면 내가 요청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서로 존중을 해주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예요. 시스템에 올인하고 비비불 금지하고. 비비불은요, 내가 지금 마음에 좀 누구 흉을 보면 속은 편할지 몰라. 내가 화는 나는 게 좀 잠잠해질지 모르지만 그게 한 티베기로 돌아서 그 사람한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반드시 들어갑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쬐끄만 걸로 막을 걸 엄청난 대가지불을 하고 막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인간관계 비비불 해놓으면 그 비비불이 막 불려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풀으려면 아닙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 밥 사줘, 차 사줘, 시간 낭비, 엄청난 대가지불을 해야 돼. 아셨죠? 네. 그렇게 하면 나만 손해야. 그러니까 비비불 절대 칭찬으로 그냥 가. 그리고 호일러 활용하시고요. 133 생활을 하셔요. 하루에 3명씩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만나봐요. 사업자 안 나오면 제가 책임질게요. 그렇게 하고 직급 도전 습관화 하셔요. 습관화. 저희들은요, 몇 차수 정해요. 다음 목표 그 전주에 다 나와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정말 오토 판매사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해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발적으로 습관화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이 단기 목표, 이 중기 목표, 말기 목표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그 방향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하시면 될 것 같고, 막 이거 계속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오늘 할게요. 어쨌든 제가 이제 얘기 속에 나왔지만 저는 3년에 반드시 이 리더스 클럽까지 가는 게 목표였어요. 정말로. 근데 리더스 클럽까지 오긴 했는데 제가
건강하게 오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나도 초기 3개월로 가서 다시 다져야지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의 초기 3개월보다는 제가 이제 우리 국장님들, 팀장님들을 초기 3개월로 다시 가서 지금 계속 셀 미팅을 통해서 이렇게 직급에 아니면 자기 수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에 하는 일을 계속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임계점을 통과하는 구간이 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하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 한 가지에 몰입해서 하다 보면은 여러분 성공 못하면 기적이죠. 근데 그 임계점을 통과할 때는 숨이 턱에 차서 엄청 힘들고 엉엉 울면서 넘어요. 그런데 넘고 나면 야,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내 파트너가 그렇게 턱에 숨이 차서 넘어갈 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정말 저희 팀들이 얘기를 그렇게 해요. 본부장님, 제가 이 오토 판매사 오면서 목이 졸리게 힘들게 왔는데 넘어보니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 내 밑에 또 파트너가 오토 판매사가 되고 그 밑에가 오토 판매사가 나오고 막 계속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가 희열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차피 애터미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하세요. 그리고 몇 년 했니 이런 거 싹 내려놓고 다시 나부터 마인드셋 하시고 초기 3개월로 가셔서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여러분 꽃길만 걸으시면 좋겠지만 꽃길은 10년 후에 하세요. 네, 그리고 진흙탕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다 보면은 진흙 속에서 뭐가 나와요? 진주가 안 나오고 연꽃이 펴. 그죠? 연꽃은요, 진흙에 묻지 않아요. 진흙밭에서 나오지만 연꽃이 묻던가요? 그 연꽃 이파리에 탁 그 이슬이 탁 떨어지는 거 보면 신기하더라고. 어쩌면 그 진흙탕 속에서 그 꽃도 영롱하지만 그 한 개도 묻지가 않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또 느끼는 바가 있어요. 모든 게 애터미로 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힘들고 험난하겠지만 항상 스폰서들하고 상담하고 반드시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러다 보면 스폰서 파트너가 고마워지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할 걸 함께 해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하고 모두가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